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진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왈가왈북의 홍강철입니다. 오늘 왈가왈북 댓글들을 보다가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라는 그런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북이 폐쇄적인 국가라는 데 대해서는 북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일반인 분들도 공감하고 계시는 문제죠. 그건 아마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그 북에 대해서 그 이야기 나오기만 하면 전 세계 그 사람들도 대부분이 거의 다 폐쇄적인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북은 폐쇄적인 국가다 이렇게만 선전해왔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북이 폐쇄적인 국가라면 누군가가 폐쇄를 시켰겠죠. 또 폐쇄 정치로 말하게 되면 우리 이씨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이 유명하죠. 역사를 돌이켜 보게 되면 흥선대원군만 폐쇄 정치를 한 게 아닙니다. 이씨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중국의 사대를 하면서 또 그리고 중국과 일본 두 나라만 그 대상을 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세국 정치를 했었습니다. 흥선대원군 시절이 유독 심했기 때문에 세국 정치를 하게 되면 흥선대원군이 먼저 생각나는 거죠. 삼국시기나 고려시기에는 세국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성한 그런 교역들을 했었고요. 흥선대원군은 중국이 아편전쟁을 겪었고 또 태평천국 봉기 그리고 또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북경 침공 어쨌든 이런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나라가 위태롭게 된 것은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때문에 조선 왕조를 수호하는 방법은 국내 인민에 대한 외부 영향을 차단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부터 대원군은 집권 첫 시기부터 청나라와의 사대적 외교관계 이외에는 모든 대외관계를 차단시켰던 겁니다. 흥선대원과 마찬가지로 북이 폐쇄된 사회라면 폐쇄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폐쇄를 시킨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북이 폐쇄적인 국가가 됐으며 북을 폐쇄적인 국가로 만든 장본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12년 2월 7일자 시사저널 기사에 따르게 되면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1967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한 북한 국적의 유학생은 모두 1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대학 학습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 45년 동안에 이 대학에 유학한 북한 출신 학부생은 129명, 대학원생은 57명, 연구원 1명이었다는 거죠. 67년도에 처음으로 그 북쪽 유학생이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이렇게 그 두 명이 학부생으로 등록했고요. 1960년대에 이 대학을 거쳐간 북한 유학생은 모두 6명이고 1970년대에는 학부생이 8명으로 집계됐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북에서는 냉전 시기에도 미국의 유학생들을 보내서 현대 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또 이게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 나라들을 비롯해서 영국과 프랑스, 이태리 등 소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에도 많은 유학생들이 갔댔습니다. 냉전 시기에도. 유학생을 보냈다는 건 그 나라들과의 인적 교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위에는 2017년 12월 22일 유영결이 2397호를 채택했습니다. 결의에는 북의 수출과 수입 금지 등 많은 경제 제재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거기에 또한 모든 북한 노동자의 본국으로의 송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북해 노동자들의 그 본국으로의 송환은 작년인 2019년 12월 22일까지 2년 동안에 끝마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엔이 해외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몇십만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모두 쫓아버린 겁니다. 북에 대한 경제 제재는 미국 주도하에 이뤄졌다는 거는 이거는 뭐 비밀이 아닌 비밀이죠. 북에 대한 경제 제재 이유는 북이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우리 열강들은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핵무기와 미사일들을 몇만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작년에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미사일 그 방주 조약에서 탈퇴하고 작년부터 미사일 시험을 진행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미국이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 X 거기서도 올해 유인 우주선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민간 유인 우주선 시대가 열렸다고 또 언론이 많이 떠들었죠. 그런데 우주선 쌓아올리자면 그러면 북한 경제 제재의 기본 그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였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일이죠. 근데 민간도 대륙간 탄도 로켓 이제 ICBM을 개발하는 시대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내년이면 내년인 2021년이게 되면 우리 기술로 개발한 로켓으로 인공지구성을 쌓아올린다고 합니다. 그 최근에는 또 뭐 그 고체연료 쓰도록 또 지금 물밑 작업 중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북에서만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북에서만은 개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브로커들을 통해서 그 북에 있는 이 동생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근데 그럴 때게 되면 동생이 그러죠. 야, 우리 막내가 술 마시지 말라고 하라고. 그러기 전에 이렇게 전화합니다. 그러면 제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 아내가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술을 마시면서 동생 보고는 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냐고. 그건 무슨 심보냐고 이럽니다. 제가 미국놈 심보인 거죠.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놈 심보 이렇게 자신들은 북 경제 제재의 기본 원인이었던 핵과 미사일을 모두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북쪽 보고는 하면 안 된다고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 인민들은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경제 제재는 외부로부터 물자와 기술, 자금을 들여올 수도 없고 자기 자원과 생산품, 기술 등을 팔 수도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외국에 나가 있던 북한 노동자 모두를 본국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니들은 거기서 나오지 마. 굶어 죽어 거기서. 이게 바로 미국 주도의 유엔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또 김정일 위원장이죠.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 방송사 사상대표단을 접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이었나?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2000년이었는지 어쨌든 그때였습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이산가족 상봉 그거 놓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이산가족들을 자기 고향까지 다녀오도록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김정일 위원장은 세국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세국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이성 가족들이 자기 고향까지 다 다녀오게끔 하자고 하겠습니까? 이게 아닌 거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안겨오시죠? 북이 폐쇄시킨 게 아니라 북이 폐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가 유엔이 북을 폐쇄시킨 겁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즉 유엔이죠. 유엔이 북을 폐쇄시켜 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은 폐쇄적인 사회다.
이건 어느 도단인 겁니다. 전 북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옳다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이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에는 우리와 한 핏줄을 이은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북이주민들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미국 주도와의 국제사회의 말도 안 되는 이런 강조적 요구에 굴하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죽어야 씌어날까요? 한 핏줄을 이은 동포로서 그리고 형제로서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